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으신가요? 직장을 그만두고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삶, 꿈만 같은 이야기 같죠? 하지만 현실은 매달 월급을 받아도 남는 돈이 없고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10단계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자산을 사고 돈을 관리하고 부자처럼 사고하고 행동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자도서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싸고 좋은 거래를 찾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건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해요. 얼마 동안만 바퀴 위에서 비틀거리고 나면 금세 식은 죽 먹기가 됩니다. 물론 돈에 대해서는 그런 비틀거림을 끝까지 견뎌내겠다는 단호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100만 달러 규모의 일생의 거래를 찾아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금융적인 천재성을 불러내야 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천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금융 천재성이 누군가 불러주길 기다리며 잠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잠들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문화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러한 문화는 우리에게 전문 지식을 배워 돈을 위해 일하도록 가르치되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회사나 정부가 보살펴 줄 테니 우리의 재정적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금융 교육의 부재에 대해 결국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학교 체제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문화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 쓰라고 하며 돈이 부족해도 언제든지 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사회의 90%가 이러한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찾고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대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음 10가지 단계를 이용해 당신의 금융 천재성을 깨우기 바랍니다. 페루에 있을 당시 나는 한 금광 전문가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금광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도록 훈련받지 못했을 뿐이죠. 그 말은 사실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나는 밖에 나가 하루 만에 아주 멋진 잠재적 거래를 4-5건 정도 찾아낼 수 있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같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시간을 들여 자신의 금융 천재성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10단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월급을 벌어 소비하는 대신 자산 부동산, 주식, 사업 등에 투자하여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세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파악하고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예산을 설정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자산 투자에 배정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구별하세요. 자산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고 부채는 돈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되는 소비보다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부자처럼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해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금융 지식, 투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이를 실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세요.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강한 사업 마인드를 가지세요. 본인의 비즈니스를 구축하여 여러 수익원을 만들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시 행동하세요. 이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자산을 구축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습관과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자산을 확보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1. 현실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으라. 정신의 힘.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거나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실이 다가옵니다. 길은 너무 멀고 올라야 할 언덕도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돈을 위해 일하고 여유가 생기면 중개인에게 넘기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강력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 앞의 현실이 그 이유보다 더 강한 탓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 차례 돈을 잃기도 했고 후퇴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이런 감정적인 이유들 때문입니다. 나는 40살이 되기 전까지 자유로워지길 원했지만 4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배우고 쌓아야만 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면 삶은 무엇이든 어렵기 마련입니다. 만약 뚜렷하고 강력한 이유가 없다면 더 이상 영상을 봐도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게 느껴질 테니까 말이죠. 2. 매일같이 선택하라. 선택의 힘. 금전적으로 볼 때 손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 아니면 중산층이 될지 말입니다. 소비 습관은 우리 자신을 반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가난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크는 아버지로부터 자산 부문을 물려받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많은 부자 가문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자산을 잃는 것은 자산을 잘 보호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인구의 90%는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생각해냈습니다. 난 돈에는 관심이 없어. 난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난 아직 젊거든. 돈을 좀 벌면 그때가 돼서야 앞날 생각을 하지 뭐. 이런 대꾸들의 문제점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를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간으로, 이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움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배우지 않는데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나는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고 매일같이 그런 선택을 할 뿐입니다. 먼저 교육에 투자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지닌 유일한 진짜 자산은 우리의 마음이며 마음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머리에 무엇을 넣을지 결정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골프 잡지를 읽을 수도 있으며
도자기 수업을 듣거나 재무 설계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관해 배우는데 투자하기보다 단순히 투자 상품을 구입할 뿐입니다. 나는 내 재산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대부분의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카지노 도박사들과는 달리 한 방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부는 많이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서 그들의 가장 훌륭한 자산인 정신에는 투자하지 않는 걸 볼 때마다 늘 놀라곤 합니다. 집 한두 채를 산다고 해서 당신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친구는 신중하게 고르라. 협조의 힘. 무엇보다 나는 경제적 형편을 보고 친구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거나 겁먹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내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그들은 현실 속에 있는 치킨 리틀입니다. 그들에게 돈, 특히 투자는 항상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입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 어째서 무언가가 소용없거나 통하지 않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역시 치킨 리틀입니다. 옛 속담에 이르듯 유유상종인 것입니다. 재산을 모을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대중을 따라 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대중이란 가장 늦게 나타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문 일면에 괜찮은 거래가 보도되기 시작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늦은 시점입니다. 그때는 새로운 거래를 찾으세요. 새로운 파도는 항상 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시장의 타이밍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도 하나를 놓치면 다음 파도를 찾아다니며 포지션을 확보합니다. 소심한 투자자들은 대중을 따라가는 양떼와 같습니다. 혹은 그들이 드디어 욕심을 내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현명한 투자가들은 이미 이익을 챙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가들은 인기 없는 투자 상품을 삽니다. 그들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이익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저 서퍼들처럼 다음에 밀려올 커다란 파도를 기다리면서 포지션을 잡을 뿐입니다. 4. 하나의 방식에 통달하라. 그런 다음 새로운 것을 익히라. 빠른 배움의 힘. 무엇을 공부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는 늘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우리의 머릿속에 넣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돈에 관한 한 대중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한 가지 기본 방식만을 따릅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돈을 버는 방식은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침대에서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고 돈을 벌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가계부를 맞추고 약간의 펀드를 사고 그런 다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방식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지겹다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방식을 바꿔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오늘날처럼 신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이 아는 것들은 과거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기술은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5.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자기 통제의 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면 부자가 되려 하지 마세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다시 날려버리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수중에 넣고도 빈털터리가 되는 이유는 수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오르자마자 곧장 밖에 나가 새 자가용이나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도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부심이 낮고 경제적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적인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종종 자기 통제력을 지닌 이들의 희생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가난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닌 가장 흔한 나쁜 습관은 저축한 돈에 손대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저축한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껄끄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항상 세상이 당신을 내두르게 될 것입니다. 6. 중개인에게 넉넉하게 지불하라. 좋은 조언의 힘. 나는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과 주식 중개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면 그들은 내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많은 돈을 벌수록 내가 버는 돈도 많아집니다. 좋은 중개인은 내게 시간을 절약해주고 돈까지 벌게 해줍니다. 중개인은 시장에서 내 눈이자 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매일 시장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골프를 칩니다. 나는 어떤 분야든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위해 면접을 볼 때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7. 인디언들처럼 주고받으라. 공짜로 얻는 힘.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일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문화적 관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를테면 이주민이 감기에 걸리면 인디언은 그 사람에게 담요를 주었습니다. 이를 선물로 착각한 이주민들은 인디언들이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면 종종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산 부분의 세계에서 인디언처럼 주고받는 것은 재산을 모으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내 돈을 빨리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넣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안정적인 저축이 아예 저축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공짜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이 햄버거 체인점을 판매하는 이유는 그가 햄버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체인점이 위치한 부동산을 공짜로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가는 투자 수익 이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일단 원금을 찾고 난 후에 무언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지능입니다. 8. 자산을 이용해 사치품을 사라. 집중의 힘. 나는 절대로 할부나 신용으로 사치품을 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옆집 사람과 똑같이 하기에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포르쉐를 사고 싶다면 가장 쉬운 길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채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산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마치 습관처럼 소비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이용해 내 금융 천재성을 투자에 발휘하도록 고취시키고 자극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을 빌리는 데에만 치중할 뿐 돈을 버는 데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간단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 국가로서 갖고 있는 나쁜 습관입니다. 쉬운 길은 나중이 되면 종종 힘들어지고 힘든 길은 종종 쉬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금융지능이 낮다면 돈에게 치이고 맙니다. 돈이 우리보다 더 영리한 것입니다. 만일 돈이 우리보다 더 영리하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일만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보다 더 영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지시받은 대로 일할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됩니다. 그것이 금융지능입니다.
9. 당신의 영웅을 선택하라. 신화의 힘. 나는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것을 따라가고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와 그가 어떻게 주식을 고르는지에 관해 모든 것을 연구합니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협상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시장에 발을 들여놓거나 거래를 협상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트럼프를 흉내내 허세를 부립니다. 존경하는 영웅이 있다면 우리는 순수하고 무한한 천재성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란 어려운 것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것을 쉽게 보이게 만드는 영웅을 찾으세요. 10.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주는 것의 힘. 만일 내가 당신에게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나는 이걸 가르치겠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러면 대로 줘도 말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호혜의 원칙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탐욕스럽다.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칠수록 나 역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돈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밀려와 더욱 멋진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힘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혼자 갈 수도 있지만 그런 힘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쉬워집니다. 그저 당신이 가진 것들을 너그럽게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도록 훈련받지 못한 것뿐입니다. 강력한 이유나 목적이 없다면 그 삶이 무엇이든 어렵기 마련입니다. 금전적으로 볼 때 손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 아니면 중산층이 될지 말입니다. 인구의 90%가 TV를 사고 단지 10%만이 경제 경영 서적을 삽니다. 돈을 가진 친구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지겹다면 혹은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방식을 바꿔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내적인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종종 자기 통제력을 지닌 이들의 희생자가 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소비 습관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무엇을 머릿속에 넣으려 하나요? 친구들에게 금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자기 통제력은 충분히 강한가요? 사치품을 샀을 때 당신은 어떻게 그 값을 지불했나요? 금융 분야에서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오늘 소개한 내용은 재테크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책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수천만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가난했던 친아버지와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부자가 된 친구 아버지의 가르침을 동시에 받으면서 그는 결국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은 소장하며 읽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늘 부자도서관이 준비한 부자 되는 법을 꼭 기억하시고 세계적인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조언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